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급과 파동에 대한 팁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네모 박스를 그렸는데 여기서 상황을 일단 한번 볼까요? 거래량이 되게 없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동은 좀 있죠. 파동이 있다는 거는 들쭉날쭉 오르고 떨어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거래량이 없으면은 파동도 쭉 이렇게 말라 있거나 아니면 찔끔찔끔 하락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등락이 별로 없는데, 이럴 때는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많지는 않은데 이런 차트상의 이런 흐름 아니면은 이런 케이스 현상이 분명히 찾아보면은 있을 거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버디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박스 매매하기 좋은 건가? 이렇게 보일 것 같기는 해요. 이 박스 안 그래도 그려 놓으셨으니까 요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면 되는 거겠네?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아마 오늘 얘기랑 맞닿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왜 수급도 없는데 이렇게 파동이 크지? 뭐 이런 궁금증 같은 것도 좀 들 수도 있고. 맞아요. 일단 그렇게 단순히 박스 매매하면 좋겠네도 괜찮지만 이거는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를 좀 고민해보면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고민을 실제로도 되게 많이 했었고, 이 케이스가 흔한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이례적이란 거죠. 이거 앞에 이게 나름 그래도 이게 장대 양봉이 있잖아요. 뭐 이거로 인해서 이렇게 그냥 발생되는 현상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저는 맞다라고는 생각해요. 맞을 수밖에 없죠. 수급은 이어지니까. 근데 또 보면은 이게 거래량이 되게 많은 건 또 아니잖아요. 이게 250만 주? 그쵸? 뭐 몇천만 주 터지고 막 그러니까 진짜 많은 것들은 여기서는 많아 보이지만 되게 많은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은 좀 달리 보이기도 할 것 같고. 대신에 요 정도도 유추할 수는 있겠죠. 얘가 원래 그냥 수급이 되게 큰 종목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종목 안에서는 이 정도도 많은 거구나. 그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유추가 되니까. 네, 수급이나 파동이란 것도 종목마다 사람의 성격처럼 성질, 특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뭐 보통은 수급하고 파동하고 같이 터지고 같이 죽고 그게 일반적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급이 죽어 있는데 파동이 살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 종목은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게 투자자한테 매매할 때 좀 괜찮은 그 틈새가 있다고 생각해요. 비벼볼 만한 틈새가 있다. 저는 솔직히 좀 좋게 보거든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거를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급이 없어서 파동이 그냥 죽어버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질질질 흐르는 상황이 보통인데, 네. 이거는 수급 없는데 파동도 있네?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거고, 네. 뭐 리밸런싱이 필요하면은 그것도 그냥 원활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거니까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는 동의는 되는 것 같거든요. 단면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제 실전으로 봐서 진짜 선택할 때를 보게 되면은 대체로 사람들이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나한테 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한테는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어떤 종목에서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할 수도 있어요.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도 있어요. 아니면은 잠깐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종목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여기서 뭔가를 하는 거, 이 박스 안에서 하는 거, 이거를 상대 비교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로 괜찮다라고 느껴질까요? 사실 그냥 뭐 무난한 상황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박스 매매하기에 괜찮아요 라는 얘기는 대박이다,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박스네? 그냥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말하는 거니까. 그쵸. 막 흘러내리진 않네,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서 무난하게 나오는 그런 현상? 그런 정도로 느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점 돌파 같은 거를 보편적으로 좋아하니까 고점 돌파를 A등급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지금 요거는 보통 사람들이 한 C등급 정도로 보지 않나? 그래서 고점 돌파가 훨씬 좋지. 근데 이것도 나쁜 건 아니야. 정말 나쁜 건 뭐 F등급이라고 해볼게요. 나쁜 건 아닌데 그냥 무난해. 요 정도로 이렇게 상대 비교하면서 이런 거 선택 잘 안 하지 않나, 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지금 박스를 이렇게 예쁘게 그려 놓으셨으니까 박스 같지만 실제로 이거 그냥 자세하게 보려 그러면 이거 점점 뭔가 저점이 낮아지면서 이거 왠지 되게 안 좋아 보이는, C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뒤에 펼쳐진 게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만 이 현재 이 라이브하게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면은 C 이하로 볼 가능성도 되게 높죠. 그쵸. 한번 봐볼까요? 이런 모습이겠죠? 그럼 여기서는 뭐 후한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보면은 A는 고점 돌파입니다. 이런 상황은 C 또는 C- 등등으로 볼 것 같다. 이게 그냥 보편적인 심리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저는 이게 사실 C가 아니다. 이거 A- 정도는 된다.
저는 요 정도까지 좀 크레딧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A라는 게 이제 고점 돌파를 얘기하셨지만은 뭔가 좀 상황적으로 A급 상황, 괜찮은 상황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떤 면에서 괜찮은 걸까요? 예. 실제로 매매를 할 때 보면은 여기서도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굳이 따지면은 지금 이 상황이 고점 돌파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때가 좋은 A급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시점이 최소한 여기에 준하게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 수급이 없는데 파동이 나오는 요 상황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구나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이게 흔히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나쁜 상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굿과 배드를 나누게 되면은 먼저 배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수급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흘러왔느냐 현상을 보게 되면은 요 똑같은 상황이 속된 말로 설거지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괜찮은 좋은 상황, 그냥 자연 파동 자체가 꽤 괜찮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이때는 저는 배팅도 해볼 만하다, 이거는 가능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리스크 짊어질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차트 상황적으로나 어쨌든 차트 자리적으로 놓고 봐도 저기가 설거지할 곳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되게 최고점에서 막 저런 게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설거지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은 이 일반적이지 않은 이 현상이 리스크를 걸어볼 만한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일단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게 너무 과하게 이걸로 인해서 내 모든 매매의 시나리오가 완성이야, 여기까지만 안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거지조차도 수급이 붙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 좀 흔하지 않다. 흔하지 않았을 때 요 상황에서 오히려 바닥에서, 완전 바닥에서 요러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거는 저는 이례적이라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이건 정말 자연파동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이 종목 좀 더 크게 볼게요. 뒤에 흐름을 가린 상태에서 여기거든요. 자, 길게 보고 제가 다시 요 표시를 해드렸거든요. 매매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 수 있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해서 이거 되게 확 올라갈 가능성이나 오름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건 별론데, 그 뭐야, 밋밋하잖아. 근데 박스 매매는 해볼 수 있겠네? 요 정도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요 상황을 점수를 주는 것 같거든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숨겨진 게 뭐냐면은 떨어지면 어떡하지가 좀 해소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락 절대 안 해, 이런 거 없습니다. 주식에서는 변수 생기면 무조건 하락해요. 근데 하락 나오는 게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란 건 존재해요. 하락이 부자연스럽다라는 거는 반대로 말하게 되면 투자자한테는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주기만 해도, 평타만 쳐도 괜찮은 건데, 그러면은 투자자가 좋아하는 상승 같은 흐름이 자연스럽게 잘 따라올 거잖아. 뭐 이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 확률적으로 높잖아. 이런 상황이 오는 거고, 그 상황이라면은 여기서 얼마든지 배팅을 포함한 리스크 감수 할 만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전제가 충족이 된다면, 네. 이게 하락하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은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말을 믿어도 된다면 네. 당연히 베팅을 하겠죠. 네. 여기서 뭐 이 박스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4848 할 게 아니라 여기서 비중 때려 박아가지고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노려보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네.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소 좀 극단적으로 너무 많은 거를 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어떤 경우에도 이거를 확신할 순 없는 게 주식 투자고요. 확신할 순 없지만 계속 얘기하는 게, 이 하락 나오는 게 더 부자연스러운 상황, 그거를 그동안에 이어져 왔었던 수급 흐름과 그리고 이 파동 상황들 있잖아요. 이 파동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많은 종목과 많은 데이터들을 관찰하고 수급과 파동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게 부자연스러움을 이해하고 눈뜰 수 있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변수 없이 그냥 하락이 나올 것 같았으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이런 흐름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파동을 이어갔을 때. 일단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다, 이게 그냥 막 하락을 할 것 같은 그런 시동을 거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고 해도 네. 여전히 좀 두려울 수 있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는 걸 보장하지는 않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좀 더 반복되고 그냥 이러다가 점점 파동이 죽으면서 뭐 이러다가 이제 천천히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서 하락할 수도 있고, 네. 그냥 결국 안 올라가면은 좋은 상황이 아닐 텐데,
하락을 하기에 적합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상승에 베팅하는 거는 또 좀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쵸. 이 말인지 결국은 이런 어색한 상황이 나오면은 그럼 이건 상승한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본인이 상승 때 수익 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는 게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상승을 기대하는 건 잘못된 거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주신 요 흐름이 지금 가정하신 요 흐름으로 실제로 주가가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땡큐가 나올 것 같아요. 나쁘지 않거든요. 이거 절대 안 잃어요. 이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매매를 시작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잃을 수 없는 구조다. 잃지 않음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의 매매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훨씬 더 좋거든요. 네, 이거 정리 좀 할게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지금 흔치 않은 이 상황이 상승을 강하게 예견하는 그런 건 아니다. 이 정도는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그렇게 상승을 강하게 예견하는 게 아닌데 이게 왜 좋아?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이런 흐름들도 얼마든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네. 땡큐한 상황이다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사실 더 땡큐는 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더 추가적인 베팅도 하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으니 그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베팅을 한다면은 이게 진짜로 실제로 좋다라고 모든 게 확인되는 이 윗구간에서 고점 돌파 매매해야지. 이때 매매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한다 하게 되면 좀 크게 매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매매하고 나면은 이때 한번 매매했었던 거 가지고 여기서 15,000원 부근에서 산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나눠서 잘 파는 거, 약간 그런 형태로 좀 단조롭게 흘러갈 수 있는데, 동일한 상황을 여기서 가지고 진짜로 이 흐름을 지나가면은 얘기가 완전 달라져요. 수익금 자체가 달라집니다. 왜냐면은 실제 고점 돌파할 때도 이 앞에서 트라이 매매 같은 거를 하는데 미리 선점을 하는 거죠. 그 행동이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훨씬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먹을 때 크게 먹을 수 있다. 이럴 때 안 잃고 그래서 좋다. 이런 형태입니다. 네. 뭐 이게 진짜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고점 돌파해서 그 A급 상황에 들어가서 수익 내는 거 뭐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그게 이제 잘 만들어지면은 그 상황에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결국은 고점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불안이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절 라인 잡고 되게 위태롭게 매매하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전에 더 좋은 가격에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고점 돌파를 하든 뭘 하든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맞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걸 먼저 사전에 포착할 수 있으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파동이 좀 큰 상황이잖아요. 뭔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종목은 내내 수급이 거의 없어요. 이때가 되게 이례적으로 많네요. 네. 요거 말고 여기도 뭐 심지어 예를 들면 이렇게 큰 등락을 보이는데도 수급이 거의 별로 없는 상황이고, 뭐 다 이제 보면은 마찬가지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큰 폭으로 놓고 보면은 결국은 얘는 수급이 계속 없었던 종목인데, 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에 대한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일단 이거는 보편적으로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근데 이 종목 안에서는 그래도 제가 영상을 찍었으니까 팁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은, 자, 비슷한 가격대에 비슷한 상황을 동그라미 2개 쳤습니다. 이 앞에 1번과 뒤에 2번, 이 두 개는 어떤가요?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차트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봐도 1번과 2번은 다르다라는 거는 인지할 것 같은데, 맞죠? 네. 네. 그러면은 1번 안에서는 등락이 굳이 표기하게 되면은 약간 요런 느낌이죠. 여기는 되게 뭔가 진폭이 많아졌죠. 자, 없던 게 파동이 생긴 겁니다. 수급은 없는 거 동일한데 파동은 생겼어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여기에 의구심을 가져볼 만하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동의 그 진폭, 파동의 모양을 보고서 그냥 판단하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다 수급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거를 떠나서 똑같이 수급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결국은 파동이 다르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거기서 출발이죠. 이게 끝이 아니라 출발이다. 이거를 캐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분석은 해야죠. 당연히 분석 없이는 못하고, 이거 왜 달라졌지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급 분석을 통해서 수급의 흐름을 가지고 긴 흐름으로 쭉 시뮬레이션 하면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렵긴 해요.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근데 관심이 있으면 예전 제가 설명한 수급 분석 영상도 봐보면은 도움은 된다. 근데 이걸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구분할 거는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일까 나쁜 상황일까, 이 정도의 분별까지는 하는 게 좋다. 수급 분석을 통해서 저는 분별을 하는데, 초보자가 이때 분별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설거지 흐름만 피하자라는 생각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설거지 나오는 상황을 피하자의 다른 말은 설거지 할 만한 상황이었냐겠죠. 이 종목 보면 알겠지만 뭐 설거지 할 만한 상황, 테마 아니면 그런 어떤 사전 이슈 아니면 그런 현상이 앞 흐름에서 있었을까요? 여기에 정답은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정도 상황이면 없었다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그렇게 수급이 없는데 파동이 많은 건가? 라는 그 기준점이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제 한 10% 정도밖에 안 돼 보이니까. 네. 그러면 10% 정도고 수급 없으면은 그러면은 대충 그 정도 상황이면은 좀 오늘 어니스팀이 알려준 것처럼 수급이 없는데 파동이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고 비슷하게 적용을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도 되는 것인지. 이건 안 됩니다. 너무 상황을 점점 내 기준에 맞춰서 상황을 좁게 그리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쪼개고 잘라서 약간 공식화하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건 안 된다. 그냥 이거는 딱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한번 요 상황을 볼게요. 요거만 놓고 보면 파동이 되게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네. 짧은 상황만 놓고 보면. 네. 뒤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 이게 파동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보인 건데 네. 이거를 그러면 다 이 정도 지나고 나서 아 그런 상황이었구나라고 알면 되는 건지 어떻게 이걸 실전에서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그거는 스스로 이 차트를 좁게 보는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러니까 차트는 좁게 보는 것도 디테일하게 보려면 좁게 보는 게 필요한데 시작은 길게 보면서 좁혀가는 거다. 흐름을 볼 때는 이렇게 넓게 보면서 길게 보고요. 길게 본 상태에서 이거를 그 다음에는 이 정도로 보고 이렇게 보면서 범위를 이렇게 보면서 좁혀가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왠지 그동안에 이제 어니스팀이 계속 얘기했던 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뭐 주식은 예측이 아니다. 이런 얘기랑 조금 상반되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들으면 이거 그냥 차트 보고 그림 맞추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니스팀이 항상 얘기했던 그림 맞추기 하지 말아라. 이 얘기랑 또 상충되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 그림 맞추기처럼 보고 듣고 해석한다면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특히 오늘 내용은. 근데 확실한 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뭐 그림 맞추려고 차트에서 자리 맞추려고 아니면 나중에 상승하는 거 이거를 예측하려고 이게 아니라 저는 항상 매매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대전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매매하면서 항상 지키는 거 이거를 여기서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언제 시작할까? 시작했었을 때 내가 이거를 그래도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 이게 흐름이 나와줬었을 때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가? 나한테 더 유리한가? 즉 수익 낼 때 더 잘 낼 수 있는가? 손실 날 때 더 잘 방어가 되는가? 이거를 기준으로 시작점과 매매를 만들어가는 그 초석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지. 이렇게 분석했어. 이거는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에 홀에다가 베팅해야지. 빵! 이런 매매로 적용하려고 하는 순간 제 이 오늘 20분 넘게 설명한 이 모든 내용은 답도 안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매매를 계속 해나가는 과정. 근데 매매를 할 때 전략도 있고 그러지만 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이렇게 쭉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박스가 만들어지니까는 그냥 박스 매매 해야지. 혹은 이게 이제 막 올라가지 않으니까는 적당히 마무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상황 설정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내용을 잘 모르면.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이례적인 흐름이 나오고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네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그 이후의 상황에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별로야 라고 이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후의 상황에 베팅을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죠 사실. 네, 이거를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게 이거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이런 흐름을 만약에 겪어봤다 아니면 이런 흐름을 관찰했다라고 가정하고 갑자기 등락이 뭐 별 티도 안 나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거 여기서 한없이 빠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략 매도하고서 그냥 포지션 정리하는 케이스 정말 많이 봤어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기회인데 이 기회로 승화시키려면은 생각보다 많은 경험치와 나의 그릇과 깜냥과 뭐 여러 가지 그런 노하우가 필요는 하다. 여기까지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길게 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고서 이게 기회의 시그널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그 흐름이라는 게 이런 상황을 거쳐간 거니까 이게 네. 거쳐가거든요. 이렇게 뭐 별거 아닌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사실은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박스가 계속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체크해 주신 거예요. 오늘 그
네. 네, 이거는 매매에서 충분히 트래킹하면서 내 전략을 홀딩하거나 비중을 확대하거나 그럴 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도움이 되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진짜 한 2년 넘어서 뭐 시야에 착시가 생겨서 그렇지 이거 테마주나 수급주 아니면은 좀 짧은 시간에 단타 뭐 이런 걸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거 그냥 전형적인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뭐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걸요? 이 저점 전환 상황?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점 전환의 초입 상황에서 설거지 안 당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상태. 요 상태인 건데 이것도 역시도 길게 봤으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 거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 이런 매매, 그냥 나온 케이스가 아니라 저희 클럽 안에서 회원분들과 대화를 하고 회원분들이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포착을 해서 오늘 컨텐츠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매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겪는 그런 고민들,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게 정답일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막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되게 찾아 헤매시는데 저희 클럽 안에 오셔서 매매를 하는 것만으로도 옆에서 계속 어니스트님이 코칭을 해주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런 내용이 숨어 있으니 조금 더 견디고 해봐라, 이런 가이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에는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실제로 팁을 드리기도 하고, 매매 실력 갈고 닦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투자 클럽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 개인 매매하는 거 말고도 클럽 안에서 공식 매매를 하면서 배우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공식 매매를 통해서도 겪을 수 있다. 공식 매매라고 하면은 본인이 종목 선정하고 비중 관리 안 해도 그냥 저희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구나를 배워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막 이제 시작하신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막 3, 4년, 5, 6년 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 그런 모든 분들이 두루두루 오시면은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6년, 7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그만큼 검증된 곳이고 되게 많은 회원분들이 와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영상 하단 부분에 저희 운영하는 클럽 가입 안내, 공지사항, 댓글란과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놓고 있어요. 거기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저희는 다음에 또 유튜브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